안녕하세요. WKBL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명문교, 즉 승희여고의 등록 선수가 0명이다. 이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도 이 똑같은 설명은 몇 번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용병만 없으면 다 될 것 같이 하더니 망했대요. 정확하게 말하면 용병을 없애고 나서 망한 게 아니라 용병을 없애고 그나마 하얀 곡선이 좀 수평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시아 쿼터를 도입하면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게 맞아요. 승희여고는 작년만 해도 6명의 등록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0명이 된 거고 기존 요고는 지금 1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1명이 등록된 게 의미가 있나요? 이두리 기자님은 상이라고 기사를 쓰신 것만큼 하편 기사를 쓰셨는데 거기에서는 딱히 뭐 가져올 만한 내용은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건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늘상 해왔던 얘기예요. 프로 데뷔해도 1, 2년 차 안에 그만두는 선수가 많고 대부분의 선수가 첫 FA를 맞이하지 못하고 그만두는데 그 나이가 26, 7 그 나이예요. 첫 FA를 맞이하지 못하고 은퇴를 했다면 남자들 같으면 보통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취업 준비하는 나이예요. 또래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스펙을 쌓거나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사회에 떨어졌는데 그런 준비를 전혀 못했고 운동만 평생 하다가 그 운동으로도 못 살게 된 거예요. 그 하편 기사에서는 여자 선수들은 대부분이 고졸 선수고 대학 선수면 이미 고등학교 때 프로를 못 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뽑히지 않잖아요. 그것도 지적하더라고요. 부산대 코치도 저랑 같은 의견을 내놓은 게 대학 진학률이 해결된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그러면 대학부는 어떻게 부산대처럼 바로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농구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영향력 있는 지금 WKBL 총재님 신한은행 출신이십니다. 재계 유력 인사예요. 대한민국 농구협회 회장님도 마찬가지죠. 권혁훈 회장님. 근데 농구 기자님도 하는 말이 뭐냐면 권혁훈 회장님은 뭘 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농구인 출신들 그 사람들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속 꼬집어야지. 옛날에는 숙명여대, 이화여대 농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여기를 거쳐서 WKBL을 가는 게 아니라 WKBL 출신이 가겠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때 대학 가가지고 대학 씹어 먹으면서 결국에는 대학부가 축소되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이종혜 코치님이죠. 그거 완전 씹어 먹었어요, 진짜로. WKBL에서도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거기도 못 간 대학 선수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하셨겠어요. 이러니까 학교는 결국에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건데 그 목적과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무슨 외국인 선수제 있으면은 그때 더 흥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반대예요.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하죠. 케이틀린 클락. 케이틀린 클락이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4년 계약에 총액 4억 6천만 원 정도니까 연봉은 1억 원 정도가 맞아요. 케이틀린 클락은 8년에 1,000만 불 나이키와 후원 계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는 대부분 이렇게 돈을 법니다. 후원 계약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요. 케이틀린 클락도 마찬가지예요. 8년에 385억이에요. 국내 선수들보다 적게 벌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WNBA는 세계 최고의 여자 리그라는 명성과 다르게 급여도 좋고 뭐 이동이나 숙식 이런 것도 알아서 해야 되는 등 되게 열악해요. 왜 그러냐? 철저하게 지원금으로 유지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NBA에서 번 돈을 그냥 쏟아서 WNBA를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NBA는 뭐 주려고 해도 줄 돈이 없어요. 그냥 수익이 없는 건 WNBA나 WKBL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다? WKBL은 사장님이 자기 돈 쓰는 거다. 사회 한원산업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60억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 관중 한 경기에 2,000명 정도 이거밖에 안 들어오는 WKBL이라도 그 동네는 2,000명의 유동인구가 생겨요. 이 사람들이 다 와서 그날 하루 그 밥만 먹고 가도 그 인근 상권은 2천만 원의 매출이 생겨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제공했다는 그 업적을 채우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은행들은 금고은행을 합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현금을 싸들고 다니면서
지자체 산업이 돈 단위가 얼마나 커요. 은행 계좌를 이용하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자기 편한 데 넣고 하면은 뒷말에 분명 나오죠. 그래 금고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자금 운영을 담당하는 금고가 되는 은행이 있어요. 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띄우는 거 안 할게요. 이 정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아메바죠. 광역지자체도 아니고 인천 서구청만 해도 1조 원 단위예요. 실제 신한은행은 금고은행의 인연으로 인천으로 연고지를 옮긴 거고요. 우리은행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춘천 시금고에 탈락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고지를 이전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시금고를 유치하는데 연고지 이전을 한다 만다가 거의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거는 바스켓 카운트 할 때 농구 기자들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얘기고요. 60억 정도를 투자하면은 조 단위의 돈을 예금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게 다 맞다고 보긴 어려워요. 금고은행이랑 현재 위치랑 맞는 데가 신한은행이랑 그리고 인천 서구에 연수원을 둔 하나은행이랑 부산 BNK, 국민은행도 청주 시금고였고요. 남은 데가 한 군데죠.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고를 운영한 적이 있다. 우리은행은 서울 쪽에 시금고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연수원 절대 안 바꾸죠. 서울에서. 그리고 광명시에서 실제로 연고지 이전과 시금고를 제안을 받았답니다. 실제 그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정도 부자는 그 정도는 써야지 남아요. 연고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어떤 효과를 낳냐면 은행장이 리그 개막 이런 걸 핑계로 지자체장이나 지역 유지들하고 같이 그 행사 기다리면서 차 한잔 마실 자리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사업하기 되게 유리하죠. 이런 얽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돈을 더 버는 거죠. 그 돈을 써서라도 유지해야 되는 게 돼버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돈 많이 받는 이유는 결국엔 되게 단순해요. 리스크에 대한 비용이고, 미국 선수들은 농구 선수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리스크가 없어요. 생각보다. 존재 자체가 창출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선수는 모자라. 그럼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따라서 당장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이 수익금을 다 나눠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내가 나한테 못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고용해서 일단 일이 되게 해야지 그 다음에 같은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미국은 제일 인기 많은 선수, 역사적인 선수라는 사람이 연봉을 1억을 받아도 농구를 하겠다는 사람이 넘쳐나요.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가격이 적당히 후려쳐져요. 경쟁의 논리예요, 이거는. 근데 한국 농구판은 어떻죠? 돈 싸들고 제발 농구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죠. 수요와 공급도 모르면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뭐에 꽂혔는지 투표를 올렸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108분이 참가를 하셨고, 현장 경험 많은 언론인이 해야 된다. 현 총재와 같은 구단 모기업 출신 재력가가 해야 한다. 그리고 농구인 출신이 해야 된다. 누구라고 특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농구인 출신이 해야 된다. 이 항목이면 농구인 출신 전체를 얘기해요. 현장 경험 많은 언론인 전체를 얘기하고, 현 총재와 같은 구단 모기업 출신 재력가 전체를 얘기하고, 후보가 4명인데 그 중에서 득표를 한 게 아니에요. 3개 항목은 되게 많은 사람을 포괄하고 있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물론 제 집에 사니까 이렇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기에 제가 득표율이 54%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자 농구가 이렇게 된 데는 언론인들이 해놓은 짓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했다가 예전에 망한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도쿄올림픽 갔다 와가지고 변한 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파리올림픽만 갔으면 모든 게 다 됐을 텐데, 누구는 올림픽 진출하면 지원금이 달라진다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아니고, 그래 오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봤는데 아니더라, 더 깎였더라. 어떻게 된 거냐? 그 다음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언론인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게 언론인의 자세가 된 건가? 저 스포츠 일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있어요. 나보다 어리다 싶으면 이따 말부터 까고 막. 저 선수가 초등학생이어도 한 번도 말로 온 적 없어요. 나보다 어린애 말로 온다.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생겨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한테 나보다 어리다고 말 간다. 물론 안면 트고 인사하고 지내고 그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친해지면. 근데 그게 아닌데 나보다 어린애하고 다짜고짜 말부터 간다? 대가리 총 맞은 새끼예요. 그거는 총 맞아야 될 새끼지, 정확하게는. 자기가 거기에 기생해서 먹고 살면서 선수들 연봉이나 줄이자고 하는 게 이게 제정신 바뀐 사람인가?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는 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분도 되게 많은데, 내가 이런 거 하기 전에 이런 거 본 적 없다,
이 얘기하면 아니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기자들 중에 연봉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커넥션이 있으니까 직접 물어볼 수 있다. 이거 말고는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리고 농구인 출신이어야 된다. 신선우가 총재했었죠. 그때 어땠는지 알죠? 다 보기가 에러니까 저한테 몰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댓글 달린 게 유튜브나 찍고 농구 선수 다 대우나 받고 프로토 숫자 하나 채우는 스포츠. 이거 뭐 정신 나간 소리예요. 유튜브 찍어야죠. 결국에 미디어에 얼마나 노출되느냐인데 흥하고 말고는. 결국에 기량으로 승부를 본다는 게 기량이 좋으면 미디어에 한 번 더 노출되니까요. 결국엔 그것도. 누가 선수라고 대우나 받기를 바랬나? 없는 말 지어내고 있죠. 누가 은퇴식 할 때 레전드급 대우 받기를 원했어요? 선수들 기량부터? 그럼 기량을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겠죠. 해설이 쓴소리를 안 한다. 겁나해요. 생트집도 잡아요. 방송에 대고 쌍욕하라는 얘기인가? 그 기량을 충족시키려면 그 양성 계획을 할 행정이 우선이 아니냐. 좀 앞뒤 안 맞는 말을 또 늘어나요. 연홍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시즌 끝날 때마다 반복하는 문제 아닌가. 이거 뭔 얘기예요 이게. 해결 방안이 있냐. 아쿠아에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다. 마케팅 잘하고 있냐고 물는 건 이거는 저도 인정. 마케팅 제대로 안 하고 있죠. 화보 찍어놓고서 유통도 안 하죠. 옛날에는 좋은 선수들 많았다. 왜 그랬을까? 본인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대답을 해줬어요. 아쿠에서 나아진 게 뭐냐? 멸망 카운터다운만 앞당겼지. 지금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숭이여고가 어떻게 됐고 나머지 학교들도 그 이두리 기자님의 후속 기사를 보면은 5명 겨우 학교 채운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러니까 뭐가 나아져요? 나아질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아시아 쿼터를 부활시킬까 이 사태가 반복이 됐어요. 또 프로화하고 외국인 선수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13개던 성인 농구부도 꽉꽉 채울 만큼 인재를 배출하던 학원 농구가 하나 둘씩 문 닫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94년생, 95년생은 그러니까 앞뒤 몇 년을 놓고 비교를 하면 출생아가 가장 많은 94년생은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양인영이 95지만 구사랑 동기잖아요. 양인영, 최희샘, 김민정, 구슬, 유승희, 강희슬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고 이때는 고교 졸업 선수 지원자가 그래도 꽤 됐어요. 근데 이듬해 바로 반토막이 납니다. 95년생이 출생아가 적은 연도가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프로 드래프트 때 딱 8명 지원했어요. 근데 출생아가 줄어서 주는 거다. 이런 핑계를 대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이에 뭐가 있었다? 외국인 선수제 제도입이 있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제가 지금도 최근 2년을 지나 돌아가는 꼴을 보면 등록 선수가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학생 선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갑자기 적어졌어요. 이 숫자 유지된 거는 100명 조금 넘게 유지된 건 꽤 오래됐어요. 자, 이 채널 커뮤니티를 보면 올라와 있는데 22년 같은 경우 등록 선수가 고등학교부예요. 138명이었어요. 근데 2018년에도 142명.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생각한다는 방법이 외국에서 선수 데려온다는 거야.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아 쿼터에서 뭐가 나아졌냐고 물어봤더니 아시아 쿼터에서 그나마 관중 조금 늘지 않았냐. 근데 제가 그거는 얘기했죠. 일본에 가까우니까 일본에서 많이 왔다고. 국내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고 하는 말이 협회 농구인도 현역 선수 현 시점에 모두 반성해야 된대. 반성이 해결책이에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반성합니다. 그럼 해결이 돼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맨날 반성만 하고 예 반성했습니다. 끝!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하던 그 뻘짓 똑같이 또 해. 이러니까 문제가 심화되는 거죠. 연홍 연정처럼 부응하는 거 누가 반대하나. 비판 받아들여야 발전한다. 비판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연홍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선수들 플레이 멋지고 그럼 관중들도 멋지고 협회도 멋지고 상상만 해도 신나잖아요. 현 시점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 있냐. 제가 아이디어 몇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힘없는 팬들이 뭘 하냐. 이러니까 되는 게 없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안 되게 만든 거예요. 자, 꾸정물에다가 맑은 물 한 컵 넣으면 꾸정물 양이 늘어나요. 그냥 구정물부터 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정물부터.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오면 제가 곱게 안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도움이 되니까. 선수들이 기량이 저하된 이유가 뭐겠어요? 재능 있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신장을 놓고 비교하면 바로 나온다고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단비 강하정 시대에는 극히면 슈터였는데 지금은 극히면 센터다.
실제 김단비, 박혜진이 지금 센터하고 있는 걸로 드러나죠. 장신들이 그만큼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WKBL에 역대 장신이 없던 게 아니에요. 하나은행에서 은퇴를 했던 이령 182cm고요. 마찬가지 하나은행에서 은퇴한 황승미 185cm고요. 신한은행에서 은퇴를 한 하선영 185cm고요. 이 외에도 장신이었는데 임타를 했다가 폐지가 아니라 축소되긴 하네요. 이정현이나 정선아나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이정현은 고등학교 때부터 주목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왜 사라졌나? 외국인 다 센터 뽑으니까. 포워드 많이 뽑았다고? 포워드 뽑아서 센터 시켰잖아. 지금 임금배 삼성 단장님이 엘리샤 토마스 있으니까 배혜윤 보고 3점슛 만들려고 했을 정도예요. 실제 그 시즌에 배혜윤이 3점슛이 괜찮았고 그래가지고 존 존스하고 올스타전에서 3점슛 대결도 했어요. 그나마 남은 선수는 포지션이 한 칸씩 밀린 거고 센터만 봐야 되는 선수들은 사라져갔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장신 선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뻔했던 선수가 김태현이었고, 김태현이 결국에 부상 때문에 은퇴했지만 불의의 부상 때문인 거지. 김태현은 주가가 좋았죠. 또 그럴 뻔했던 사람이 지난 양인영이고, 양인영이 지난 월드컵에서나 뭐 팀은 참패를 했지만 호주전에서 양인영의 활약이나 이런 걸 보면은 와, 없었다면 이 생각 안 들어요? 그것도 없을 뻔한 거예요. 완전히 그때 없어질 뻔한 거를 폐지해서 겨우 살았던 거예요. 그걸 캐치하고 그나마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병환 전 총재 말고는 역사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간 거죠. 지금 농구협회에서 권혁훈 회장님 아무도 안 따라가는 것처럼. 지금 총재는 허수아비예요. 취임하면서부터 외국 선수가 있어야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거는 없잖아요. 말 못하잖아요. 왜 이래야 돼요? 그리고 말만 듣고 올라와서 읽었으니까 그냥. 그 신한은행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올라간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근거를 말을 못할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외국인 선수제 하는 동안 다 날려먹어서 이꼴 난 거예요. 그나마 폐지해서 조금 건진 거고. 외국인 선수제 폐지하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 말미에 94년생들 나오고 또 똑같은 시간 지나니까 말미에 홍유순, 송유나 이민재, 최혜슬 나오는 게 저는 우연이라고 안 보이거든요. 이제 없어져 갈 거예요. 또 말라갈 거예요. 재능 있는 사람도 좀 올라오면서 승희하고 4명이서 뛰어가지고 12점 앞서다가 역전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렇게 잘하는데 뭘 기대하는 거예요. 경기나 제대로 하면서 잘해야지.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던 게 뭐예요? 퓨처스 리그잖아요. 그걸 줄여버리더니 한 주 만에 얼렁뚱땅 해치우는 걸로 쭉 가고 있어요. 경기 한번 해보고 아, 이번 경기에서 이런 게 안 됐다, 부족했다 그러면 준비해가지고 1, 2주 뒤에 경기 한번 더 해가지고 그때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발전하는 건데 그게 전혀 안 되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박신자컵도 국제대회로 1군 나오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1군 부담만 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1군에 부상 선수가 늘 수밖에 없죠. 국가대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중에 1군도 박신자컵 뛰어야 되고 갔다 오면 바로 또 1군 리그 시작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뭐가 되길 바래요. 방송에 아이들 개대하는 방송에서도 결국에는 문제가 뭐예요? 부모가 문제잖아요. 잘못 키운 거잖아요. 지금 선수들이 이래. 문제가 뭐예요? 잘못 키운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을 선볼 생각해야지. 선수 기량만 탓하면은 해결이 나냐 이거예요. 선수를 반성하면 해결이 나냐고요. 나 오늘 그 찬스 때 슛을 못 넣었어. 반성했는데 반성하면 슛이 들어가면 들어가냐고요. 물론 본인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공부 안 하는 지도자들이 썩히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가능성도 엄청 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솔 레미콘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니까 더 잘 되는 경우. 지도자들 수준 어떤 줄 알아요? 아, 몇몇 안 그런 지도자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수빈이랑 밥 먹고 온 거는 얘기했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수빈이가 그때도 퓨처스를 뛰긴 뛰었는데 전반 뛰고 아예 라커룸 들어가 버리는 그런 선수였어요. 후반에는 아예 없이 해보라고. 근데 선수를 들어오는 문에서 빼고 뭐 고개 내밀고 있는 거예요. 후반전인데 너 아예 들어간 거잖아. 근데 왜 고개 내밀고 보고 있냐? 이랬더니 얘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하도 지도자들이 답 없으니까 수빈이가 좀 말을 좀 스트레이트로 하는 게 있어요. 같은 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편할 때가 있잖아요. 좀 그런 사람이 싸울 거 대신 싸워주니까. 작전 짜는데 수빈은 어떻게 할까? 감독이 DC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아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때 실제로 팀을 리드했던 게 서수빈이었다고. 한 몇 년 지난 다음인데 은퇴하고 나서. 근데 거기에 그때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코치들이 답이 안 보이니까 수빈이한테 언니 이러니까 애가 고개 내밀고 보고 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근데 이게 반성한다고 해결된 문제일까? 지금 선수들의 기량 문제는 재능 있는 인재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그나마 있는 인재를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고 그런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면 탓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봐봐요.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짱돌 던져서 맞았으면은 그 짱돌한테 화를 낼 겁니까? 지금 이게 이 꼴이잖아요. 지금 떨어진 짱돌 주워다가 승질내고 있는 거잖아요. 짱돌 보고 화를 내도 누구한테 내야 돼요? 이걸 분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딱 기가 찬 대싹이 나왔는데 이게 더 큰 이유는 요즘 애들이 죄다 아이돌 그룹만 선호하는 풍조가 만연해서 이렇게 힘든 운동을 기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래서 제가 설명을 좀 장문을 달았어요. 아이돌은 뭐 그렇게 쉬운 줄 아냐고. 아이돌 육성하는 프로그램 안 봤냐고. 아이돌 경연하는 프로그램 여러 번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제가 그때 그 사람 나이가 됐어요. 안 그러던 사람이 거기 아이돌 경연하는 프로그램 나오는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거 보니까 나는 여태 살면서 뭘 저렇게 해봤나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아이돌들 밤새워서 춤 연습하고 목 터져가면서 보컬 레슨 받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촬영 다 해야 되고 왜 인기를 끌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요새는 점점 지원을 안 한대요. 이유는 농구 선수가 줄어든 이유랑 똑같아요. 불확실한 미래. 힘들어서 안 하는 거면요. 우리나라 입시 교육은 쉬워요? 그럼 공부도 다 안 해야겠네. 근데 학력은 지금 애들 훨씬 높아요. 요즘 애들 어휘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50 넘은 사람이랑 20대 초반 이하랑 보면은 어휘력이나 사고력이나 20대 이하가 훨씬 나요. 50대 이상의 말을 앞뒤가 맞게 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지금. 어디 뭐 교수나 이런 전문가급 아닌 다음에야. 아는 사람도 뭘 아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끄집어 내주질 못해. 조리있게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운동선수가 주는 게 아니라 대러 늘고 있다. 그 댓글을 삭제했어요. 삭제하고 똑같은 댓글 또 달았어요. 뭐 하는 거냐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또 기분 나쁘다고 또 삭제했어요. 제가 이 영상이 대러 운동선수 늘고 있다고 설명한 영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힘든 운동을 기피하지 않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명 더 했어요. 제가 종목 불문하면 운동선수는 늘고 있다 얘기를 했더니 왜 종목을 불문하냐요. 농구, 핸드볼, 배구, 필드하키 같은 건 어렵고 힘드니까 딸내미도 운동 안 시키는데 골프, 양궁, 컬링 이런 거는 여자가 하기도 괜찮고 하고 그러니까 시킨대요. 숫자 비교해줬어요. 1000명이 차이가 난다고. 구기 종목이 1000명이 더 많다고. 제가 먼저도 다른 영상에서 배구는 선수풀 유지되고 핸드볼이랑 축구는 조금 감소하긴 했는데 농구보다는 훨씬 많다고.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필드하키, 축구가 제일 적어야 돼요. 왜? 거기다 야외 종목이잖아요. 비 오면 비 맞고 해야 되고 이런 종목. 폭염주의보 내렸는데 땡패스트 해야 되는 그런 종목. 그에 비하면 농구는 실내 종목이잖아요. 그랬더니 버러워 탔어요. 골프도 땡패스트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되는 종목이에요. 농구는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농구하는 여학생들 계속 늘어요. 농구하는 여학생이 주는 게 아니에요. 농구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이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통합하라고 3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구 동호회 나가보잖아요. 요새 여자 동호회도 옛날보다 많아졌고요. 남자 동호회 가도요. 여자 한두 명씩 끼어있는 팀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올라운더 플레이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여자팀 가면 센터 봐야 되고 남자팀 오면 가드 봐야 돼서. 이 사람은 나이 어릴 때 빨리 선수로 기회가 온다 그러면 농구 좋아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길이 아예 원천 봉쇄됐으니까. 물론 남자 같은 경우는 정성조 같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선수들 유튜브 찍는 거 왜 불만이에요? 그 외모만 보고 이런 거 안 좋아하긴 해요. 요새 가수 중에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을까요? 최근 제일 핫한 거는 저는 QWER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악에 관심이 없어요. 늘었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모르니까 들어도 몰라요. 근데 컨텐츠 자체가 재밌는 게 몇 개 있으니까 보긴 보거든요. 근데 저 그거 가지고 팬이라고 안 하거든요. 정작 이 사람이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팬이라고 한다?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성적만 냈다고 인기 생긴 경우가 없어요, 사실. 근데 오종에 전웅태 선수가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무로보살에 먼저 출연해서 근대오종이 비인기 종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를 물었을 때 서장훈이 메달 따면 된다고 그랬어요. 전웅태 선수 메달 땄어요. 근데 근대오종이 뭔지 5개 뭔지 맞춰봐요. 인기 스포츠가 못 된 이유는 태생적인 한계예요. 너무 오래 해요. 종목 특성상 한 자리에 하지도 못해요. 관람하기 되게 나쁘다. 그리고 중계하기는 더 나빠요. 뛰다가 들어와서 사격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다 중계하려면 카메라가 한 100대는 있어야 될 거예요. 중계하기가 어려우니까 보기가 어려운 거고 찾아가서 보기도 더 어렵고 점수 이해하는 거 더 어렵고 태생적인 한계예요. 근대오종이 인기 종목이 못 되는 이유는 올림픽 메달 따왔어요. 근데 따오고 나서 뭐가 나와줬냐고.
강희슬도 방송 나와가지고 여자 농구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적내하면 된대요. 아, 웃기지 말고. 그런 역사가 없다고. 뭐 베이징 올림픽 야구 얘기하는데 그때는 다른 종목도 다 늘었어요. 진짜 그 경우에서의 맞는 경우는 박세리하고 김연아밖에 없어요. 근데 박세리 퀴즈, 김연아 퀴즈 한동안 잘 나가는 것 같았죠. 근데 이후로 누가 그 정도 위협이 나왔죠? 그 근처라도 누가 나왔었죠? 없잖아요. 스케치업은 영화로도 만들어줬는데 그 영화 만들어지기 전에 알았어요? 근데 무슨 메달만 따면 된다 그래요. 이거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이들한테 인생 사기치는 거예요. 그 자꾸 제 나이 가지고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 나이는 아니죠. 40 다 돼가는데 운동선수였으면 장수했어도 진작 은퇴했을 나이죠. 근데 나이가 어린데도 그 다음 말이 없어. 그럼 나이만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이 먹으면 자동으로 보고 깨우치게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렇게 나이 먹은 거예요. 그냥 나이만. 박세리, 김연아가 그렇게 잘 된 이유는요, 그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많이 나왔고 미디어 노출이 많았고. 김연아가 그 외모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떴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잘 모르는 종목에 누가 메달 땄대더라 끝? 이러고 잊혀졌을 것 같은데. 아니면 골프 금메달 딴 박인비 선수 한동안 스폰서도 없었어요. 왜? 우리나라 여자 골프가 더 인기도 많고 그래요.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알죠. 그리고 그런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핸드볼. 여자부가 인기도 많고 팀도 더 많아요. 급여도 더 많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운동을 안 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 더 있어요. 여자 배구. 그러니까 이재영, 이다영이 그 사태가 났을 때 그 감싸기만 급급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재영, 이다영은 자기 부모들부터 시작해서 있는 고도의 까들 때문에 복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재영, 이다영 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랑 그 부모들이랑 이 사람들 때문에 복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무조건 본인들도 어릴 때 철없을 때 그랬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자숙하겠다. 그리고 딱 연락 싹 끊었어야 돼요. 싹 끊고 부모들도 그냥 내가 잘못 가르쳤다. 그러고 끝났어야 돼요. 저건 좀 심하지 않아 싶을 정도로 징계를 때렸어야 돼요. 그리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건을 수면 밑으로 가라앉혔어야 돼요. 그러면 여자 배구가 지금 전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최근 일이 아니잖아요. 꽤 오래 진행되고 있는 일이잖아요. 야, 쟤네 그 쥐죽은 듯이 반성하고 있는데 야, 이만하면 좀 많이 반성하지 않았을까? 이제 좀 봐줘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벌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은데? 이러고 꺼내줘요.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지능형 안티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자꾸 사건을 수면 위로 올렸어. 그러니까 계속 문매를 밖에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복귀를 못하는 거예요. 여튼 결국에는 미디어에 노출이 돼야지 인기도 모두 생기는 거예요. 노는언니의 방구정을 출연했던 김원아 선수의 예를 봐봐요. 농구 선수도 나가긴 나갔죠. 근데 되게 단발성으로 나갔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정을 들게 했어야지. 그래서 하는데 뭐 운동선수들 뭐 방송한다, 뭐 운동 안 하고 뭐 한다. 그럼 너는 왜 네 일 어떻게 잘할까 고민 안 하고 그 시간에 그 짓 하고 있냐? 말할 자격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놈들 그러고 있으니까 웃기는 거예요.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피겨가 자기가 비용을 다 충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돈 벌려고 광고 찍고 하는데 그 김연아한테까지도 광고 찍는다고 욕을 했어요. 뭐 돈도 버는데 환장했다고. 돈 벌어서 뭐해? 대회 나가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방송 왜 나가? 알리려고. 김민지한테도 그게 댓글 달리더라고요. 방송 하나든 육상 하나든 둘 중 하나만 하라고? 그거 왜 네가 정하냐? 나 직업 있는데 부업할 기회 생기면 부업할 건데. 기록을 보면, 입상 기록을 보면 이미 나이로 볼 때도 이미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대책 세워야죠. 그럼 그렇다고 육상은 아예 끊어? 이렇게 생각들이 없는 것들이라니까요. 여자 농구 좀이라도 흥하려면은 경기 잘해가지고 절대 흥 안 해요. 매력 있는 캐릭터를 부각시켜야지. 근데 지금 당장에는 노는 언니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럼 자체 유튜브라도 해가지고 부각을 시켜야지. 왜 팬들은 궁금한 것도 많고 비시즌에 보고 싶고 이래. 그걸 충족시켜줘야지. 그게 잊혀지지 않는 방법이니까. 안 그러면 잊혀지잖아. 이게 비단 농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전응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나의 똥구멍으로 쳐먹은 인간들이. 방송 하지 말라고 그럴 거면 홍보 네가 대신해 주든가. 부업을 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 그럴 거면 대신 돈 주든가. 김연경은 왜 국제대회 끝나면 후배들 다 끌고 예능 나갈게요. 많은 사람한테 얘 이렇게 매력 있는 애라고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리그의 인기로 유입되는 거고. 팬들이 뭘 할 수 있냐고요? 총재 바뀌는 걸 기다릴 수 있죠. 그럼 그 신인 총재는 내가
부임하자마자 업적으로 팬들의 염원을 이루어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염원이 뭔지 전달해놔야죠.